자, 요즘에 모발 이식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보면 한 열의 9은 비절개 방식을 먼저 생각을 하고 오십니다. 특정 경우에는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하시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 맞지 않는 옷을 단지 최신 유행이라는 이유로 혹은 병원에 더 수익이 된다는 이유로 억지로 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가 환자분의 평생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탈모인들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의사, 탈모의사 홍원장입니다. 자, 요즘에 모발 이식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보면 한 열의 9은 비절개 방식을 먼저 생각을 하고 오십니다. 뒷머리를 절개하지 않으니까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당연히 비절개 모발 이식을 선호하시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남자분들의 한 80%, 여성분들의 한 60% 정도는 요즘엔 비절개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비절개 방식은 아주 훌륭하고 발전된 수술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단 하나뿐인 이 너무나 소중한 모낭을 평생 지켜드려야 할 책임감을 가진 의사로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들으셔야만 하는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특정 경우에는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하시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저의 양심 고백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그저 유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자분께 맞지 않는 수술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지금 막연하게 나는 무조건 비절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거나 혹은 다른 병원에서 비절개 방식만을 권유받고 조금이라도 찜찜한 마음이 드셨던 분이라면 자, 오늘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모낭과 수술 결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자, 먼저 모발 이식 수술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전제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세상에 무조건 가장 좋은 단 하나의 수술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직 나의 두피와 모발 상태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수술법만이 있을 뿐이죠. 자, 이 모발 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분의 두피와 모발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는 절개와 비절개라는 두 가지의 다른 도구 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것을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분에게 비절개 모발 이식 수술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은 선천적으로 모발이 아주 가늘고 힘이 없는 분들입니다. 자, 이 비절개 모발 이식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원통형의 펀치라는 기구를 회전시켜서 이 모낭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방식이죠. 이 마치 좁은 화분에 심겨진 이런 아주 여린 모종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런 과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종의 줄기나 뿌리가 너무 약하고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꺼내는 과정에서 가해지는 이런 작은 압력과 또 스트레스에도 줄기가 쉽게 꺾이거나 뿌리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잘 꺼낸 것 같아도 이미 속으로는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낭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 자체가 너무 얇고 힘이 없으면 펀치가 회전하면서 모낭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런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모낭이 손상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손상된 모낭은 아무리 좋은 땅에 정성껏 옮겨 심어도 결국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죠. 즉 생착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비싼 돈 들여서 힘들게 수술받고 소중한 모낭만 잃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곱슬이 아주 심한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곱슬머리는 두피 밖으로 보이는 머리카락뿐 아니라 피부 속에 숨어있는 모낭의 뿌리까지도 아주 구불구불한 형태의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비절개에 사용되는 펀치 기구는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구불구불한 빨대를 어떤 직선의 막대로 온전하게 뽑아낼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막대가 들어가는 순간 이 빨대는 중간에 뚝 하고 잘려버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낭 절단입니다. 채취 과정에서 모낭이 잘려나가서 이식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곱슬이 심할수록 이 모낭 절단율이 아주 급속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수술 시간대로 길어지고 정작 심을 수 있는 건강한 모낭은 얼마 남지 않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채취할 수 있는 후두부, 즉 뒷머리의 안전 영역 면적이 굉장히 좁은 분들입니다.
이 비절개 모발 이식은 뒷머리의 아주 넓은 영역에서 건강한 모낭들만 선별적으로 랜덤하게 채취를 해야 돼요. 그래야 채취한 후에도 머리가 어색하게 비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마 위치가 너무 낮게 위치해 있거나 또 뒷머리 부위의 탈모가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채취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처음부터 아주 좁은 분들이 계십니다.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해당되겠죠. 자, 이런 분들께 많은 양의 모낭을 비절개 방식으로 채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좁은 지역에서 너무 촘촘하게 모낭을 뽑아내서 뒷머리가 마치 좀 먹은 것처럼 얼룩덜룩하게 비어 보이는 아주 끔찍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절개 방식이 좁은 면적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의 모낭을 주변부에 손상 없이 한 번에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훨씬 더 현명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병원이 어려운 비절개 방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무조건 잘한다, 우리는 비절개 전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어려운 케이스를 정말 안 해봤을까요? 제가 11년이나 여기서 모발 이식만 했는데요. 자, 위에 언급한 세 가지 내용은 제가 11년 동안 이 모발 이식만을 해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병원들은 이런 케이스인 경우에도 무조건 비절개만을 권하는 걸까요? 자, 저는 지난 11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곳 압구정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의사의 진짜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환자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자분 죄송하지만 그 방법은 환자분께 맞지 않습니다. 환자분께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라고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자분께 맞지 않는 옷을 단지 최신 유행이라는 이유로 혹은 병원에 더 수익이 된다는 이유로 억지로 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가 환자분의 평생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진단을 통해서 환자분의 모발 한 올 한 올의 굵기와 또 곱슬기 정도, 또 피부 속 모낭의 형태, 그리고 후두부의 밀도와 안전 영역의 면적까지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환자분께 직접 보여드리면서 왜 환자분께는 절개 방식이 더 유리한지 혹은 비절개 방식이 더 적합한지를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른 곳에서 무조건 비절개만 권유받고 또 불안한 마음에 혹은 이미 잘못된 수술로 상처를 입고 저를 찾아오시는 재수술 환자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정직한 진단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모낭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 상담 시에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절개와 비절개 방식을 최소 1000케이스 이상씩 해보셨나요? 자, 비절개 방식만은 해보고 절개 방식을 사실 100케이스도 안 해본 의사가 과연 절개 방식의 단점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두 방식의 장단점을 모두 아는 의사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는 만약 제가 비절개에 100% 적합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어떤 위험성이 있으며 그 대안으로 절개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함께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서 의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원장님은 저와 같은 이런 까다로운 조건, 이런 환자의 수술 결과는 어떤가요?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서 그 의사의 실제 경험과 실력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한 조금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절개 모발 이식은 사실 정말 훌륭한 수술법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수술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수술법만이 있을 뿐이죠. 자, 그것이 때로는 절개 방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비절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 부디 유행이 아닌 당신의 두피와 모발 상태에 맞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렵고 복잡한 길을 어떤 길이 당신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행복을 가져다 줄지 제가 의사의 양심을 걸고 정직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모낭을 지키는 의사 모이루한 홍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